자, 풍문으로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현재 시장의 핵심 섹터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비법과 전략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불기둥 종목으로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JDI 파트너스의 임성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도 불기둥을 잡아드리는 임성욱입니다. 요즘 장이 힘드시다고 느끼실 텐데 그런 장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듯이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공략하여 누구나도 쉽게 불기둥 종목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대금을 이용한 불기둥 종목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런 불기둥 종목 여러분들 교육받으시려면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성욱 대표님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불기둥 종목이라는 굉장한 종목들을 잡아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불기둥 섹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해드릴 섹터는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 폐배터리는 말 그대로 수급이 다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원자재를 추출하는데요. 이 원자재에 대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 원자재는 수요량이 폭증된 상태입니다. 전기차, 2차전지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듯이 이 전기차랑 2차전지는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로 이 원자재 또한 늘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배터리의 핵심 조리인 리튬을 보시면은 볼리비아가 전 세계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을 투자하기 위해 볼리비아의 글로벌 경쟁이 진행된 상태이죠. 이렇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량이 폭증되다 보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면은 리튬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160위안으로 1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원자재를 추출하는 폐배터리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 원자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사료, 에너지, 재건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쳤는데요. 여기서 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러시아는 누구나 알다시피 제일 큰 대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우크라이나도 자원 부국 중 하나로 이 두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면서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배터리의 원자재 수급도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에서 배터리 재활용 투자가 진행되고 있죠. 자, 미국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8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8월 17일 날 어떠한 이슈가 되었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월 17일 날 거래량에서 불기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이후에 어떠한 큰 이슈가 나지 않는데요. 9만원대에서 18만원대까지 2배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기둥 종목 받고 싶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얼른 입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임성욱 대표님의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 원자재 수급이 정말 어렵죠. 최근 1년 동안 3배 이상이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법까지 시행을 하면서 더더욱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에서도 이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정책 쪽에도 저희도 좀 궁금한데 이런 정책 부분도 한번 각 국가별로 나눠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방금 설명드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알아가 보실 텐데 이것은 친환경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차 보급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폐배터리에 대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배터리는 높은 경제적 가치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이 배터리를 자연에 버리면 환경에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전기차 관련해서 폐배터리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전기차는 배터리 값이 30-40%가 차지하고 있고 그 50%는 원자재 값으로 포함이 되어 이것이 가격 인상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기차는 2017년에는 판매 비중이 5%밖에 안 됐지만 현재 10%로 2배 이상이 상승하였습니다. 곧 있음 25년에도 24%로 2배 이상이 상승할 전망인데요. 30년에는 48%로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뒤면은 이 전기차가 많아질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전기차는 유럽에서는 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기차 비중을 확실히 늘릴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EU에서는 26년부터 EU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렇다시피 EU와 미국에서 배터리의 재활용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폐배터리의 전망은 현재 7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에는 21조 원, 40년은 87조 원, 50년은 600조 원이라는 850배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것과 관련한 종목 준비해드렸습니다. 집중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책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전기차 성장률이 5년 사이에 2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올해부터 해서 2030년까지는 4.8배, 거의 5배나 또 추가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니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리사이클링 하는 쪽이 지금 850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 오늘 괜히 불기둥 섹터로 가져오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종목들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바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도 궁금해지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폐배터리 최근 대기업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기아, 현대차, 포스코 케미칼 등 여러 대기업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폐배터리에 관련한 종목들 제가 3종목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184%라는 화려한 불기둥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도 109%, 125%라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불기둥 종목 알아가 보실 텐데 이 종목은 바로 세비캠입니다. 이 세비캠은 최근 8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폐배터리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이죠. 자, 이 기업은 2017년부터 폐배터리를 사업을 영위하였고 21년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분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였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미국 배터리 소재를 탈중국하겠다고 방침하여 이슈가 되고 거래량에서 불기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비캠은 상한가를 맞이하였죠.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다시 한 번 더 불기둥이 일어났고 수혜주라고 기대가 되어 불기둥이 나타나 184%라는
상승을 맞이한 종목입니다. 자, 이 세비캠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공략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 단기간 내에 184%라는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 거래대금과 함께 보신다면은 첫날 신규 상장되어 불기둥이 일어났죠. 하지만 상장 첫날은 변동성이 심해 공략하기 힘드십니다. 그 이후에 1,00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1,000억 원의 기준은 거래대금의 상위 20%, 이 1,000억 원의 기준은 상위 20위 안에 속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 1,000억 원의 기준을 속한 이날 불기둥을 맞이하여 누구나도 따라할 수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대금이 불기둥이 나타났고 상위 20위 안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비캠 같이 받고 싶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성욱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세비캠. 자, 184%나 상승하면서 이 매매 방식이 중요하다. 첫날,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고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렵다. 그러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 불기둥이 나온 날부터 해서 공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런 교육 내용 받으시려면은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너무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만큼 두 번째 종목도 기대해 주는데요. 기대가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성일하이텍이죠. 자, 이 기업은 2대 주주가 삼성그룹인 거 알고 계신가요? 방금 설명드린 최근 대기업에서 폐배터리를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는 성일하이텍의 지분의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전처리, 후처리 모두 가능한 기업으로서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이 전처리와 후처리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기업입니다. 이것은 글로벌에서는 총 5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일하이텍이고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자, 후공정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수율이 9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타내고 있죠. 성일하이텍의 전망을 보시면 리사이클링 파크, 하이드론 센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리사이클링 파크는 말 그대로 재활용, 원자재를 추출하는데요. 하이드로 센터는 습식 절연으로 2차 전지를 소재 생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성장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 리사이클링 파크는 21년에서 30년에 대비 7배나 상승하고 하이드로 센터는 21년에서 30년 대비 8배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전기차 100만 대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일하이텍도 7월 28일 날 신규 상장되어 단기간 내에 109%라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공략이 가능하신데 이 종목도 첫날에 신규 상장되어 변동성이 심해 불기둥이 나타났지만 공략하기 힘드실 텐데 1,000억 원의 기준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1,000억 원의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날 불기둥이 나타나 이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편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기둥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편입이 가능할 수 있었죠. 이러한 편입 기준에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방법 알려드릴 테니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성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삼성 SDI에서 2대 주주로 또 등극해 있고 또 회수율이 95%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새 걸로 다시 재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괜히 불기둥 종목, 불기둥 섹터를 가져오신 게 아닌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멋진 종목,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기업은
이산화탄륨,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산 소재를 많이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탈중국 방침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기업은 직접 생산하여 영향이 덜하게 됐죠. 이 황산 코발트는 배터리의 재료면서 이 황산 코발트 사업에서 폐배터리 사업까지 확대를 진행하였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부분에 460억 원을 투자하였고 23년부터 가동하여 매출액의 3천억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모학이 코스모 신소재 때문에 부각됐듯이 이것도 차트를 보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125%라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도 거래대금과 함께 보시게 됐다면 1,000억 원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 이날 불기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거래대금이 1,000억 원이 충족이 되지 않아 저희로서는 공략하기 힘듭니다. 그 이후에 이 화려한 불기둥이 나타났을 때 이때부터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편입 기준 중요하시지만 차익 실현도 중요하십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설정하지 못해 이러한 하락률을 맞이하는데요. 자, 세비캠도 36%라는 하락과 성일아이텍도 26%라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익 실현도 저희 방에 매직 계산기로 공략하여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해 드리니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성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자, 코스모학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코스모학은 이 계열사와 함께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일원화가 돼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종목 코스모학,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저는 매수는 어떻게 하겠는데 매도 타이밍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임성욱 대표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노란톡방에서 이 매직 계산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이밍까지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바로 입력하셔서 입장하셔야겠죠.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풍문으로 들어서 시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임성욱 대표의 불기둥 희둥 종목 시간입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기업은 리사이클링에서 양극재 생산까지 방금 설명드린 코스모 화학과 같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자회사 이슈로 자회사 부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자, 이 자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광물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정책으로 탄소가 이슈가 되었는데 이러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폐배터리 관련하여 이 자회사를 보시면 21년 3분기부터 2만 톤 규모 공장을 가동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죠. 또한 이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과 폐배터리 공급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사업 협력을 강화하였죠.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과도 협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원자재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ANG 리튬과 수산화 리튬 수급 계약을 체결하였죠.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의 원자재를 수급을 확보한 상태이고 폐배터리의 선제 대응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2차 전지가 급성장하면서 원재재 부족 우려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생산 능력이 12.5만 톤에서 26년에는 55만 톤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차트를 보시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업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129%라는 불기둥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기업도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1,000억 원을 기준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면 거래량이 바닥인 상태에서 이 불기둥이 일어났을 때 이때부터 이 기업을 들여다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불기둥 나타나고 나서 폐배터리 관련하여 다시 이슈가 터져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된다면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는 캔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캔들도 저점에서 발생한 이후에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 누적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127만 주라고 7월 14일부터 쌍끌이 매집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고, 또한 7월 14일 이후 순매매 금액이 전체 6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월봉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자, 저점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타나면서 아직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래량이 불기둥이 나타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이러한 히든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성욱 대표님의 불기둥 히든 종목 알아봤는데요. 자, LG에너지솔루션과 이미 공급 계약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도 협력을 대화하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종목이네요. 여기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이 캔들 패턴도 교육을 해주시고 매직 계산기로 매도 타이밍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교육 내용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QR코드,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만 켜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서 2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화끈하게 뜨겁게 달궈줄 불기둥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면은, 자, 2부에서는 어려운 계좌를 힐링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을 주식을 치료해드리는 주식치료사분을 모셨습니다. 자, 빨리 만나보죠. JDI 파트너스의 이다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시장이 어려운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힐링시켜드릴 바로 주식치료사 이다운입니다. 네, 이다운 대표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식을 치료해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평소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장에서는 더욱더 그러실 텐데요. 자, 이런 마음들, 좀 안정과 평화를 얻으실 분들, 힐링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바로 카메라 어플 클릭하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일 반등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마음의 힐링이 되고 내 계좌에도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운 대표님, 어떤 섹터를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 먼저 힌트로 만나보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맞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힌트 3개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첫 번째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낙폭 과대주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여성 친화적인 인재 섹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바로 리오프닝주인데요. 어떠신가요? 저희 앵커님은 혹시 어떤 섹터인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낙폭과대주와 여성 친화, 그리고 리오프닝 하면은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또 친화적이다라고 하니까 화장품이나 또 패션 같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가 되실 때마다 좀 여행을 좀 선호하시죠? 그럼 여행 관련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중에 있을까요? 네, 역시 전문가님답게 바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저희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답 바로 화장품 섹터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화장품 섹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요즘의 화장품 섹터가 정말 지지부진한 성적을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과거 2012년, 2014년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이 없을 시절과 거의 비슷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이 가격이 과연 제대로 된 가격인지 아니면 혹시 지금 낙폭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저희 화장품 섹터 특징들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수출 규모가 바로 세계 3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세계 3위이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무역수지 10조 원 돌파인데요. 10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큰 금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바로 중국의 럭셔리 브랜드들을 납품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이 좀 누그러들고 그러면서 저희는 또 다른 국가들로 길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출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국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4위에서 딱 1년 만에 3위로 올라섰고, 그리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미국과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는 이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순위가 뒤집힌다면은 이제는 프랑스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제 좀 희망찬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무역 수지가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환율로 계산해보면은 바로 72억 달러가 됩니다. 72억 달러면요, 저희 우리나라가 가전과 휴대폰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가전이 70억 달러, 휴대폰이 41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7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화장품 시장에서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2017년 대비해서 11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2배가 넘게 상승했다는 점인데,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 화장품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 시장이 조금 막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3단계로 이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K뷰티가 중국에서 한참 붐을 일으키고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입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또 저희 사드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 한알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이슈가 해소되기도 전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 화장품 시장이 좀 피크아웃 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 말고 다른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지 우리가 또 계좌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우리 화장품 하면 생각나는 두 대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우리 K뷰티가 유행할 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사실상 2014년과 거의 비슷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했던 것을 그대로 다 뱉어냈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근데 이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지금 9만 원대에서 45만 원대까지 올라서기도 했고 여기도 지금 42만 원대에서 170만 원대까지 올라선 거를 보면은 화장품 섹터에 있어서 이런 성장률을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출 시장이 이제 중국이 아니면 어느 국가냐 이제 집중하셔 보셔야 될 국가들이 있는데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위를 계속해서 달성해 왔지만 2015년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는 1위를 달성했습니다. 1위인데 지금 2위 국가의 차이가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프랑스를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이제 이런 예측들을 이런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중장기적인 이런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도 요즘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실외 마스크가 완전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내년 봄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면 사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보도들 나오면서 여러분들 모멘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화장품이 색조 화장품이 있고 기초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여성분들이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부분은 바로 사실 이 색조 부분이거든요. 기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션이나 스킨 같은 건데 그건 사실 원래 마스크를 쓰던 안 쓰던 계속 썼던 거고 이제 색조 화장품, 우리가 립스틱이나 아니면 볼터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눌러왔던 수요가 폭증할 것인 그런 부분은 바로 색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기업들 내가 이거를 담아야 되나 아니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는 이 기업이 색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이슈에 있어서 민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날이 바로 2월 17일, 올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먼저 CDC가 다음 주쯤에는 마스크 착용을 완화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 두 번째로는 이게 오보긴 했는데 서울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라는 오보가 나오면서 2월 17일에 화장품 업종이 평균적으로 4.11% 상승했습니다. 이보다 높은 상승률 보였다면 민감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보다 낮은 상승률 보였다면 민감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높은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는 중국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두 번째로는 바로 색조 전문 브랜드인지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이슈에 있어서 얼마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잘 가려서 이제 계좌에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 아무래도 지금까지 들어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LG생활건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저희 같은 Z세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업인데요. 바로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맨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론칭부터가 조금 색다를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랑 같이 론칭을 한 이제 그런 브랜드이고, 그다음에 제가 색조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색조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Z세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한번 페이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품에 대한 리뷰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분들과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이 좀 Z세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또 일본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매출이 44%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중에 가장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30%, 중국에서는 12%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국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의 부분을 바로 일본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입지를 또 가지고 있냐, 방송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리뷰티 같은 프로그램이 일본에도 있는데 바로 에코스페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립 분야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입지 또한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풀이 넓기 때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위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세계 화장품 시장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인구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10%라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본 시장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고 또 트와이스 같은 이제 저희 나라 아이돌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이 이제 일본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한국 문화, 한국 컨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뷰티까지도 이제 선점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확인을 해보셔도 일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어서 중국, 베트남, 대만까지 이렇게 골고루 발달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80%를 차지하는데 8,300여 개가 입점됐고요. 이거는 작년 대비 2,000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 민감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그날 2월 17일에 4.11%가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똑같은 날 지금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15.25% 거의 3배, 4배 정도 되는 비율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 봐서는 이 민감도 자체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지지선 가지고 있다가 또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빠지면서 지금이 약간 매수 타이밍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거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이제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매수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은 좋은 이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이패밀리 SC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발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일본에 진출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 K 콘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화장품 같은 문화도 일본에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아주 좋은 종목 그리고 민감도도
뭐 4.1%보다는 훨씬 더 높은 10% 이상의 15% 되는 이런 민감도를 보인 종목. 이게 굳이 다른 종목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종목을 먼저 소개해 주셨네요. 자, 그래도 이 종목 말고도 우리가 또 궁금한 종목들 많이 있으시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CNC 인터내셔널 어떤 기업인지 설명드려야겠죠. 먼저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메이크업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포인트 메이크업이 어떤 건지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립이나 아니면 뭐 섀도우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눈이나 아니면 입술에 바르는 이런 포인트 제품들을 바로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게 베이스 메이크업.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거, 뭐 파운데이션 이런 종류가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럼 색조 화장품에서 포인트가 되는 이 포인트 메이크업이 95%나 차지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찾는 바로 색조 전문 브랜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 고객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고객사 같습니다. 뭐 입생로랑 다들 아실 거고 디올 뷰티 이런 것들도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2021년 5월 상장돼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여러분들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997년에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이러면은 거의 MZ세대들과 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기업의 건전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CNC 인터내셔널 한번 수익 어떻게 되고 있나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1997년에 설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앞으로의 가능성 또한 높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가 어떤 국가로 들어가고 있나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아시아가 10%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중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골고루 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이제 고객사들 정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뭐 입생로랑 맥, 디올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 럭셔리 브랜드들도 고객사로 갖고 있지만 또 로드샵이나 인디뷰티 브랜드들도 갖고 있어서 뭐 지금의 이제 수익성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성장 가능성까지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 민감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11% 이제 이 수치가 머리에 딱 기억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13.9% 상승하면서 3배 이상의 상승 보여주고 있다. 민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이제 장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다가 또 오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조정 기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잘 보시면은 또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에이블 CNC라는 기업입니다. 에이블 CNC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 갖고 있는데요. 바로 미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샤라는 브랜드가 과거에만 해도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했던 기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중국에서 사드 보복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지속되면서 조금은 누그러진 매출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브랜드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인수가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매각 이슈 관련해서 또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설명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에 이제 팔릴 것이냐 거기에 또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을 지금 살펴보시면은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미샤가 1위를 하고 있고 어퓨라는 다른 브랜드도 지금 에이블 CNC에서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당당히 3위를 차지하면서 일본 내에서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아마존에서 작년 대비 매출이 2배나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또 일본에서는 지금도 입지가 괜찮고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 그렇다면은 앞으로 혹시 매각 이슈에 있어서도 조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11%보다 적은 3.58%로 민감도는 좀 낮은 종목이지만요. 하지만 매각 이슈가 딱 9월 16일에 나왔을 때는 9% 넘게 성장하면서 9% 넘게 오르면서 또 앞으로의 매각 이슈에 있어서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위주의 화장품 회사들이 관심을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 온라인에서 또 매출을 계속해서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도 지금 오늘 이슈가 나온 건데 이 브랜드가 어떤 데냐면 바로 북미에 있는 럭셔리 백화점입니다. 여기 북미에 있는 럭셔리 백화점에서 바로 온라인 채널에 입점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채널에서 확대가 되는 이슈 그리고 또 매각 관련해서 좋은 성적들 나오면은 이 기업들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드릴 힐링 종목, 지금 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바로 세 글자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힌트 먼저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설명드리자면은 색조 전문 브랜드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8%가 색조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색조 점유율이 국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서 색조 전문 브랜드이다. 이거 힌트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특히 온라인 부분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730% 증가했다. 그리고 또 매출 비중 보시면은 국내, 일본, 중국 순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보다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미국에서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재작년 대비 10배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은 또 이번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있어서도 굉장한 매출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슈 민감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했는데 4.11% 상승했을 때 1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또 민감한 종목이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표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개파락하고 있었던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수되면서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움직임 또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되잖아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다운 대표님의 히든 종목, 색조 전문 브랜드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전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성장을 보였다. 미국 시장을 아주 강타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감도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입력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풍문으로서 준비한 시간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세워주고 힐링을 시켜드릴 종목들 오늘 대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계좌 꼭 회복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그리고 두 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